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안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 보도 이후 지난주에는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직접 공개가 됐습니다. 전국이 좀 뜨거운 상황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아직까지 별다른 목소리가 없고요. 김영선 전 의원 주말간에 창원지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 예산 시정연설이 있는데 참석할지 말지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또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희 뉴스토마토도 계속적으로 보도할 게 있으면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출근길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지훈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들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오늘도 뉴스토마토의 전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가 조금 바뀌었죠? 네, 저희가 이거 마주보는 시선이 좀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가 편하긴 한데 글쎄요, 조금 불편하면 다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화면 조정 시간이니까요. 좀 말씀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 육성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취임 후에는 명태균하고 연락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실 해면 이게 또 거짓말인 거네요, 결국은.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의 김영선이 좀 해줘라 라는 육성이 공개된 후에 대통령실은 취임식 전날 걸려온 전화에 그저 좋게 얘기해준 것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취임 이후에는 명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요. 해당 내용과 배치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먼저 녹취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전화로 통화 아직도 하고요. 대통령은 자기가 그거 안 한 사람을 안 봤죠. 아침에도 내 대통령한테 그 김영선 내가 영상 편집했더라 이거. 그 영상 내가 편집했고 앞에 그 사진 하나 넣고 그거 보내주는데 고생했다고 축하한다고. 네, 이 녹취는 명태균 씨와 명 씨 지인 간의 대화인데요. 들어보면 아직도 자신이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당 통화 시점은 2022년 6월 1일 재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뤄진 통화인데요. 또 뒤쪽에 좀 들어보면 명 씨는 윤 대통령이 고생했다, 또 축하했다 이렇게 했다고도 말하는 걸 들을 수 있습니다. 명 씨가 지인에게 한 말이 허세가 아니라 모두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약 한 달이 지나서도 명 씨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아온 셈이고 또한 대통령실의 해명 또한 거짓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짓입니다. 뭐 보일 것도 없고 딱 거짓이죠. 자, 계속해서 명태균 씨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산의 지시를 받아서 비선의 여의도연구원이 싱크탱크라고 알려진 국민의힘 쪽에 중요한 연구소인데 비선 여의도연구원을 구상했다, 이런 증언도 나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거는? 네, 이 해당 내용은 강혜경 씨와 한겨레 21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6월쯤 용산의 지시를 받아서 자체 여론 동향 등을 조사해서 보고하는 비선 여의도 연구원을 구상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는데요.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여론조사와 정책 개발 업무를 하듯이 용산 직속의 비선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업무를 담당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강 씨에 따르면 명 씨는 용산에서
정기적으로 발주를 줄 건데 이건 참고용 자체 조사를 하는 것으로 정치사회 관련한 용역이라서 받는 것도 문제가 없고 만드는 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네. 강 씨에 따르면 지난 31일에 공개된 이 명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윽박지르는 그 녹취록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명 씨는 김 여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에게서 비선 방식의 여론조사를 받아왔고 김 전 의원은 미래한국연구소를 서울로 확장해서 언론사 등으로부터 여론조사를 수주하는 이 정식 연구소 운영 방안을 구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충돌해서 명 씨가 화를 냈고 둘 간의 갈등이 발생했다라는 게 강 씨의 설명입니다. 강혜경 씨 말대로 용산과 명 씨 사이에 이런 교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의 위법 논란 또한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건 역시 위법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댓글에 우리 리베로님이 딸이다 부녀지간이 진행하냐 하는데 전현주 기자님 닮았나 봐요. 여기서 보면 훨씬 미인이시고 그런데 그래요. 죄송한다는 말을 제가 좀 드릴게요. 아닙니다. 닮았어요? 영광입니다. 글쎄요. 참 젤리스님은 예쁜 전현주 기자님 반갑습니다라고 또 글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선 여의도 연구원 이 얘기 이어서 또 김영선 전 의원 활용해가지고 입법 활동 뭔가 입법도 시도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네, 강혜경 씨는 한겨레 21과의 인터뷰에서 명 씨가 본인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김 전 의원을 통해서 법도 만들려고 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강 씨가 말한 법원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3년 9월 20일 국민의힘 의원 11명과 공동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네. 현행 국세징수법은 국세를 미납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를 통해서 국세와 강세 징수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는 재산 압류를 해지할 조건에 압류할 재산이 없다라는 이 조항을 넣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강 씨에 따르면 해당 조항이 명 씨 본인을 위한 거였다는 건데요. 명 씨는 10년 넘게 국세를 체납한 게 있었고 이를 위해서 김 전 의원을 통해서 입법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 개정안은 대안 법안이 발의되면서 폐기됐는데 하지만 김 전 의원은 2달 뒤에 비슷한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또 발의하게 됩니다. 네. 이번엔 체납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 비속의 재산이 없으면 세무서가 납세 의무를 소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였는데요. 이 법 역시 국회 임기 만료로 입법은 되지 못한 채 폐기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 씨가 김 전 의원과 정책 책사로 동석하기도 하고 또 김 전 의원에게 법률안을 종용하도록 했다는 게 강 씨의 설명이었는데요. 김 전 의원은 만나는 사람까지도 명 씨에게 허락받아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입법까지 시도를 했고 그게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밝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지금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세비 우리 이른바 반띵 저희가 보도를 했죠. 이거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 주말간에 조사를 받았어요. 검찰에 출석을 했는데 오랜 시간 좀 9시간인가요? 이상 받았는데 김영선 전 의원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어제 김 전 의원은 검찰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고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창원지검에 오전 10시 20분쯤 들어가서 약 12시간가량의 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김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 씨가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것은 맞지만 공천에 개입하진 않았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그러면서도 명 씨가 김 여사와 통화했다라는 말은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 여사에 대해서도 자신은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현재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에 김 전 의원은 전반적으로 미래한국연구소랑 관계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강혜경 씨한테 변제한 것과 강혜경이 명태균 등과 이 4명에게 변제한 것은 다른 관계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김 전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또 검찰에 출석해서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그간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어제 모두 부인을 했고 상관이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오늘 조사에서는 어떤 점이 소명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속으로 2번 부른다. 이건 사실은
다 부인을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부르는 상황이고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 지금 해명을 따져봐도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네, 맞습니다. 김 전 의원은 강 씨가 함정을 팠다 이렇게 주장을 네. 하고 있는데요. 또 강 씨가 주장한 명 씨가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도 이거를 언론 보도로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통화 내용을 보면 김 전 의원은 명태균이가 바람잡아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라는 말을 한 대목이 공개가 됐는데요. 김 전 의원의 주장과 달리 김 전 의원이 명 씨가 윤 후보에게 보고했다는 여론조사를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대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스스로 명 씨 덕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명 씨와 강 씨의 녹취록에서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면서 김 여사의 선물이었다라고 말하는 부분과도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김 전 의원은 모두 이 상황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껏 드러난 녹취록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있고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임기응변식 거짓말이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영선 전 의원에 이어서 검찰 아마 뭐 핵심인 명태균 씨 소환을 할 것 같은. 명태균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약간 평소와 달리 좀 두문불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SNS 있습니다. 글도 없고요, 최근에. 네, 김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이미 이뤄진 만큼 해당 조사 내용이 좀 정리되는 대로 네. 명 씨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거라는 게 중론인데요. 즉 이번 주 초에는 좀 소환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명 씨는 윤 대통령과 본인의 녹취가 공개되자 증거를 모두 없애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동안 언론 접촉을 상당히 많이 해왔던 것과는 달리 다소 잠적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명 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좀 드러난 만큼 신변에 문제가 생겼거나 그러진 않는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MBN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명태균 씨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민간인 신분인 명 씨가 공천과 관련해서 무언가를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명 씨에 대한 조사에는 이 공천 대가성 성립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일각에서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거나 창원지검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으로 관련 사건을 이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명 씨 관련 의혹을 모두 합쳐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창원지검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면서 좀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공수처에서도 여론조사 의혹과 돈거래 의혹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면서 해당 관련 수사에 착수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공개가 됐는데 그 목소리입니다. 자, 국민의힘 특히 한동훈 대표의 입장 발표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침묵을 깨야 되겠죠. 곧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채널A 어제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 명 씨의 통화 녹취에 대한 첫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입장을 내놓는 방식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방안을 여러 고민한 끝에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입장을 내놓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당정 문제가 아니라 들끓는 민심의 문제다라는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성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또 한 대표 측에서는 대통령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질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과연 이번에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확실히 대통령실에 직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지켜보기로 하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침묵하는 동안 이미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었는데 대통령실이 답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침묵을 지키는 동안 한 대표는 윤 네. 대통령에게 오늘 있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직접 참석해달라 이런 요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친한계 측에 따르면 한 대표는 대통령실로부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며칠 전 정진석 비서실장도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매년 있는 것 아니라면서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래서 또 한 번 친윤계와 친한계 이견이 드러났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시정연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로 대통령이 참석을 했, 예산안 시정연설은 예산 통과는 국회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시정연설을 하는 건데, 글쎄, 오늘 아마 한덕수 총리가 대도구를 할 것 같은데요. 이건 역시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된다. 아마 예산 받기 싫은가? 당연히 와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도 이걸 요구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친한 친윤이 계속 지금 이견 이게 있는 상황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얘기에. 네, 맞습니까?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가 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참석을 건의한 데 대해서 하루 전날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렸다는 건 좀 언론 자꾸 부적절하다. 알리니까 네, 불편하다. 맞습니다. 부적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의 건의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게 윤 대통령을 불통의 이미지로 만드는 거라면서 이 해당 내용이 적절한지 모르겠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참 방침을 이미 밝힌 상황이고, 야당이 또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만큼 여당 대표로서 국회 정상화가 먼저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되려면 지금 3년을 다음 총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참 말이 되는가 싶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로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아마 회담 전에도 네, 언론을 통해서 예, 해봤죠. 야당한테 얘기를 하고 야당 대표가 만나는 것도 얘기하고 뭐 중요한 사항들 다 얘기하다 보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이 불편함이 해소가 안 된다면 결국은 한동훈 대표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또 그렇게 보입니다. 뭐 할 때마다 언론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매우 불편해 하잖아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너무 시끄럽다라는 댓글도 많고요. 오늘 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셨고 또 새롭게 이 스튜디오 변경했는데 전현주 기자 뉴스픽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어서 영식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이슈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영식당에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식당의 공동대표 두 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이상민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참 충격적인 소식들,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공개가 됐어요. 이거 설마 했겠냐? 김건희 여사도 진짜 더 뛰어넘어서 바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가 공개가 됐는데, 문제는 이상민 PD. 할 말이 많네, 이거. 이상민 저도 그렇고 이상민 PD다 이거 목소리, 이상민 네네네. 크리에이터 목소리다 이런 얘기. 사실 접니다. 맞아요? 큰일 날 소리. 네네네. 큰일 날 소리 하십니다. 그냥 저인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너무 파장이 커가지고. 오히려 본인인 네. 걸로 하는 게
나라 입장, 국가 입장에서는 우리 편한데 아니시죠? 너무 그 뽀찌가 없어가지고 네. 영향이 없더라고요. 네네네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맨 처음에 공개됐을 때 AI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법도 했는데 그래도 네. 대통령실 입장이 즉각적으로 나와서 그러니까요. 이거 뭐 성대모사다 AI다 뭐 이런 얘기 안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편집이다. 뭐 혹은 뭐 짜깁기 의혹이다 네. 이런 얘기까지는 나온 것 같으니까 네. 거기까지는 뭐 예상될 만한 반응이겠죠. 네. 네. 이상민 PD가 아마 주말간에 많이 좀 고생을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땠습니까? 이 박영식 에디터 보시기에는 글쎄요 이렇게 충격받았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목소리를 어쩌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한 단계 뛰어넘어서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 직접 나와버렸어요. 뭐 사실 가정이라는 네. 게 이 영역에서는 없겠습니다만 네. 사실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공개됐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뭐 그럴 줄 알았다. 왜냐면 라고 할지 그런 얘기 모르겠어요. 계속 나왔긴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네. 갑자기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육성이 나오다 보니까 그 충격이 거의 뭐 상상하기가 힘들 만큼 큰 충격인 것 같고 네. 실제로 제가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한 3일 전에 이제 기사님, 그러니까 즉 대리 기사님을 모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던 와중에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방송을 하시는 분이냐. 네. 그래서 이거 뭐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냐고 했더니 본인은 보수 유권자라는 거를 이제 암시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충격적이죠.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심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수층이 겪고 나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말씀을 직접 하시면서 자기는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젠 정치면을 보기가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충격적이죠. 그런 사례를 제가 듣고 나니까 이게 진짜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이 충격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직접 제가 듣고 나니까 네.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뭐 좀 들려줄 수 있습니까? 뭘 들으는 있는 그대로? 그 워딩을요? 예. 그거는 이거 부탁드리는 게 맞나? 그 원본이 또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하지만 오늘은 네.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아예 안 나간다고. 국회를 왜 나가? 아까 덕수형이 대신 읽으라고 해. 요즘 그 화력이 좋더만. 덕수형이 아주 말을 깨우쳤어. 자, 잠깐만 전화 따로 오구만. 아유, 그거 좀 직접 가시지 그걸 참. 여보. 왜? 집 밖에 왜 나가? 돌아다니지 마실 또 왜 나가? 안 그래도 시끄러운데 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나야 나라야? 야, 나는 당연히 세다. 세다. 예. 당연히 나는 나. 여보세요? 잘 안 들린다 여보. 그거 젤렌스키 연락 온다. 잠깐만 끊어봐. 젤렌스키. 끊어. 끊어.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예. 또 한잔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술 강요하는 문화 이해 못해요. 그죠? 이해 못하잖아 강요하는 문화. 못하죠. 강요하기 전에 마셔야지 왜 강요를 하고 그래? 좀 한잔 하자고. 한잔. 술 먹을 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여보 정말. 가능한 나오지 마 그냥. 술 마실 때입니까, 대통령님? 나를 정말 슬프게 한다. 술 드시고 이제 들어가시고요. 자, 지금 뭐 대통령실 나왔지만 국감이 대부분 대통령실 이 지금 통화 내용이 아주 주된 내용이 됐습니다. 설전이 오갔는데요. 지금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실 입장은 지금 거짓으로 밝혀진 상황이고,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 계속 그렇게 해명합니다. 박절, 이 매몰차지 못한 박절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매몰차게 요것 때는 끊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네. 전화는 받았는데 끊기는 또 매몰차게 끊은 거 아니냐, 명태균 씨하고. 매몰차입니까 이게? 전혀 매몰차지 않죠. 좀 이상한데. 이게 저는 이제 국감장에 나와가지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일단 언급을 하는 내용들을 대부분이 대통령의 현재 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저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태도부터. 태도와 어떤 자세, 이 어떤 워딩의 어떤 온도 이런 게 그냥 대통령의 마음을 정진석 비서실장은 대변했을 뿐이지만 해명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해명입니까? 박절하지도 못. 이게 매몰차게 끄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심지어 정진석 비서실장
비서실장의 이 국감 발언이 사실상의 위증이 됐다고 저는 보는 게 위증이다. 이번에 거짓말이 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녹취록이 어제 MBC에서 보도가 된 거 보면 우리 아까 앞에서도 잠깐 정리를 네. 했습니다만 아니 명태균이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취임 이후에도 전화를 했고 심지어 뭐 본인의 휴대전화를 여전히 쓰고 있고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는 전화기가 세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언급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뭘 언급을 하면 바로 이 주장을 반박당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아니 어떤 얘기를 이제 앞으로 대통령실 그 고위 관계자든 비서실장이든 얘기하는 걸 믿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명 자체도 굉장히 황당했고 이게 대통령실 그러니까 구청와대는 지금 국가 컨트롤 타워이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뭐랄까 신뢰해야 되는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해명의 수준이 너무 참혹한 수준이어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이게 고위 관계자 뭐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은 틀린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대통령실에 공식 해명을 했는데 이게 바로 틀린다? 그러니까요. 비서실장 비롯해서 이거는 심각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과거의 사례를 못 믿는 우리가 거죠, 이제 더 이상. 비춰봐도 상상할 수가 없는 수준이고 이게 이제 이런 말씀 좀 일찌감치 드리기가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례를 보면 맞습니다. 닉슨이 탄핵을 당한 게 아니에요. 예. 그때 당시 백악관이나 뭐 닉슨이나 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도청을 해서 탄핵당한 게 아닙니다. 이 네. 사람이 계속 도청 안 했다고 거짓말 치다가 네. 결국은 본인의 하야 스스로 물러난 거거든요. 닉슨 그러니까 사건. 이게 뭐 과거 우리가 이제 며칠 전으로만 시간만 돌려보면 그 대통령실 해명이나 여권의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참담하고 참혹한 수준이고 이런 해명을 한다는 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뭔가 심정을 위로하지도 못할 네. 뿐더러 상황을 모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따졌을 때 대통령이 5월 9일에 통화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인 수준 아니냐 당선인 신분이어서 이게 뭔 소리야.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민간인이라는 그 대답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대답도 우리가 디올백 그 영상이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영상이 나왔을 때부터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를 몇 개월 내내 따졌거든요. 네. 그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변호사들이나 실제 어떤 그 법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이걸 따질 수는 있다고 봐요. 법리적으로. 근데 국민들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안 되냐보다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이것이 실제 드러났을 때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네. 사과와 사죄를 바라고 국민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는 거거든요. 사과하고 법적인 건 나중에 따져야 아, 되는데 그럼요. 시작도 하기 전에 당선인 5월 9일, 5월 10일이니까 괜찮다. 뭐 얘기 누가 해봐요 좀. 안녕하십니까. 김두관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두관이 명관입니다. 왜 상관없지 않나 여기 지금? 대통령은 스스로 결단해서 임계를 단촉하든지 아니면은 개헌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대통령이 이걸 결단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분노하면서 5년 동안 위임했던 주권을 조기 환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어떤? 끼어들지 마소. 박영식이 하나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경남 지역에 계셔서 아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시지 나를 않습니까? 의심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박정희 정권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은 박씨입니까? 성이 달라요. 전 밀양인데 성이 뭡니까? 발음을 성씨가 달라요. 몇 킬로 잘하시소. 네, 본관이 다릅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관이 맹관이었습니다. 예, 두관. 두관이 명관이. 예, 김두관 전 의원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경남 지역도 정치인이 나오셨는데 글쎄요 지금 이 하나하나씩 민주당 공개를 하겠다. 녹취가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있으면 빨리 좀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드라마 40부작 뭐 드라마 틀고 있느냐. 정쟁 게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민주당 녹취, 추가 녹취 아마 상당히 많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영실 에디터. 실제 내부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원래 일요일에 공개할 가능성이 일요일로 있다. 들었거든요. 이렇게 네. 들었는데 일요일에 공개가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제
혹시나 새로운 녹취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들은 하는데 그것도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시간대로라면 9시 반이나 10시쯤에 이제 긴급 기자회견이나 뭐 최고위원 회의를 할 때 이제 녹취를 공개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이제 들리는 얘기가 정확치가 않아서 저희가 뭐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앞서서 소개해주신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40부작 드라마도 아니고 흥행을 겨냥해서 공개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대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저는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대응해봤자 또 다른 게 나오니까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만약에 이제 해명 자체가 너무 또 참혹하게 제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네. 피고인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거짓말 자꾸 해가지고 하면 네. 뭔가 대응할 때마다 나중에 다 박살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피고인을 실망해 버립니다. 그럼 네. 나중에는 변호를 못 하게 되는데 네. 딱 그런 모양새 같아요. 네.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금 제대로 대응을 못 하는 게 전체적인 상황도 모를 뿐더러 또 다른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모든 내용을 다 한 번에 알게 되면은 네. 해명하기도 그럼 하기 쉽죠, 사실은. 그렇죠. 뭐 어쨌든 대응책을 세우기가 네. 어렵진 않을 텐데 이게 지금 살라미식으로 나오고 근데 그 민주당 의원들도 어쨌든 민주당 측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네. 녹취록이 워낙에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공개를 하는 것도 쉬운 일은 그렇죠,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공개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그게 문제가 되니까 노정면 의원이 뭐라고 네. 얘기를 했냐면 아니 여당 측만 합의해 주신다면 이거 풀로 같이 쭉 듣자. 틀겠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풀로 다. 깜짝 놀랐는데, 아유, 그럴 필요 없다고, 그럴 필요 아니, 없다고. 진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못하죠, 당연히. 틀면 더 문제인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목을 저희가 이제 다루면서 그 얘기까지 같이 들었고 지금 300개설, 네. 뭐 50개설 더 많다고 합니다. 그중에 2개가 또 대통령의 네. 목소리 내지는 뭐 그 외의 것들은 뭐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 내지는 또 심지어 뭐 그 텔레그램이 공개가 좀 됐습니다만 네. 모 언론의 보도로 예. 그 원내대변이었던 노정면 의원의 그 이준석 의원이죠. 네, 이준석 명태균 녹취록도 또 있다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건 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은 언제 말씀 좀 하실지. 저는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 플레이한다고 대통령실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계속 언론에 낸다고. 제가요? 예. 제가 그런 말씀 드렸다고요? 뭐 그렇게 저는 대통령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하더라고요. 예. 모든 걸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셔야 된다. 제가 제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뭐 딱히 말씀하실 게 기다려 없어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침묵은 최상의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다려 볼게요. 침묵이 최상의 언어예요? 그럼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침묵은 금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럴 상황에 저는 침묵이 침묵이 금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침묵은 최상의 언어라는 게 침묵은 금이라 뭐 들어봐요. 동일한 얘기죠. 뭐. 같다는 얘기 아닌데요. 알겠습니까? 침묵은 금 최상의 언어라니까 금값이 떨어지는 얘기인가요? 쓸데없는 소리 하실 바에 들어가십시오. 네. 은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죄송합니다. 예. 침묵은 최상의 비트코인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오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회자가 이렇게 공정하지 않다면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짜 대단. 자, 명태균 지금 사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김영선 전 의원 핵심 당사자죠. 이분도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자신은 상관없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이거 2번 다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나와서 밝힌 입장을 네. 2번을 들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한데 기사를 보고 이제 이해가 됐는데 네. 김영선 의원이 현장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구구절절 설명한 거를 2번을 돌려봤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분이요. 맥락이 없어요. 사시 합격하신 분이고 이번 5선 국회의원이고 이분이 또 이제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말로 했습니까? 네. 한국말로 했죠. 한국말로 했어요. 구구절절 뭐 그러면서 뭐 기자님이 들고 있는 마이크가 이 마이크가 기자님 건데 그게 아니라고 또 하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막 반복적으로 하시는데 정말 비유도 사투리가 비유인데 좀 심했습니까? 아니요. 근데 말씀은 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제가 이 주장에 대해서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 다만 김영선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5선 국회의원이면 이분이 국회 부의장까지 할 수 있었던 지금 우원식 의장하고 그럼요. 같습니다 거의. 예. 이분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국회에서 이른바 정치를 하신 분인데
이미지가 어떤 거냐? 명태균의 한마디에 쩔쩔매는 사람이었다라고 네.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되돌려 보면 김영선 의원이 검찰 앞에서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요. 네. 아마 있는 그대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설명 자체도 너무 이상했어요. 이상하고 참혹한 수준이어서 오늘 참혹한 표현을 참 많이 쓰는데요. 네. 참혹한 수준이어서 국민들이 이분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 주장들도 뭐 기사에 나온 대로 따져보면 다 전면 부인인데요. 네. 나는 죄가 없다인데 아하. 과연 그렇게 생각할까요, 국민들이? 지금 얘기 중에 명태균 씨 덕을 봐서 국회의원 됐다라는 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제대로 해명도 안 할 뿐더러 세비 관련된 게 정치자금법 위반 확실한 부분 같아요. 반절을 확실히 떼서 지금 주는데 이것도 강희경 씨가 한 거지 난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걸 누가 정확하게 믿을까요? 나는 모른다. 내가 한 게 아닌데 이제 이런 표현인데요. 이제 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어쨌든 할 수 있는 설명 중에 너무나 당연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사무실에 온 사람들은 다 내가 덕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다. 이거 네.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누가 믿습니까? 세비 반띵 관련해서도 녹취록을 이제 그간 꼼꼼하게 들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거 가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우리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절반씩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네. 우리 모를 수 있어요? 아유 당연히 알죠. 너무 잘 알죠. 이걸 이렇게 설명한다는 절반씩 거는 나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절반씩 나가면 명망치 내 살에 때리면서 내 잡습니다. 살이 반 날아가는 느낌이기 우리 때문에 몸에 절반이 빠져나가는 절반이 느낌 피가 아니겠습니까? 나가는 느낌인데 어떻게 몰라요? 아니 하다못해 카드값이 줄줄 빠져나가도 알죠. 야 이게 사이버머니 아닌가? 내 말도 안 월급은 되죠. 사이버머니인가? 이런 말도 생각이 안 되죠. 든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그저 숫자뿐인 사이버머니. 납득이 근데 안 됩니다. 이런 설명을 했다는 게 지금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이용성님께서 이거 옹알이 수준이었다. 네. 진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요. 이런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 대해서 정치를 그간 오래 하셨던 분이 최소한 도의적으로 국민 앞에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지에 대한 그 ABC도 없는 참혹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자, 네. 예, 조국입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님 나오셨어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탄핵 다방을 열었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정권은 조기 종식돼야 됩니다. 네. 굴비 종식이 아니라 조기 종식. 좀 썰렁한 농담을 잘하세요. 지금 윤석열, 김건희 편 드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 편 안 전혀, 들었어요, 전혀. 없지 않은 박지훈 변호사 우습게. 살짝 지금 윤지훈 변호사 아닙니까? 윤지훈이요? 윤지훈이라니요. 김지훈입니다. 그래서 네. 재미없습니다. 자, 그래서 조기종식, 굴비종식이 나와. 가족끼리 모여서 탄핵 다방에 모여주십시오. 네. 엄마와 아들이 택견을 한다. 네. 뭐라고 합니까? 엄마와 아들이 택견을 한다. 모자이크. 모자이크. 이크. 이크. 네. 탄핵 모자이크. 다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나오셨지만 17개 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민주당은 주말간에 대규모 장애 집회 열었습니다. 특검법 수용하라 등등 김건희 특검법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좀 찬성 여론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민주당 추산으로 30만이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나갔다 왔는데 이제 우리 박영식 MC 저는 뭐 이제 취재 차원에서 취재 이제 차원에서? 다녀와 봤는데요. 이게 뭐 4번 출구라고 맨 처음에 홍보를 했는데 4번 출구로는 나가기가 힘들 정도였고 지금 여기 6번으로 안내받았는데 6번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구가 아니군요. 출구가 아닌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출구가 사람이 막혔어요.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민들의 분노가 어떤지를 좀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네. 다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매주 집회를 하시거나 장외 집회를 하신다고 해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전 다른 각도에서 좀 봤는데요. 네. 끌어올리지 않아도 이미 불을 끓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집회에 그 나온 숫자와 그 국민들의 함성 이야기를 이미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지금 현재도 네. 많은 국민들이 그 집회에 나오시든 나오시지 않든 현재 분위기상 특검 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런 동력과 추동력을 받아서 특검 여론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미 뭐 특검은 필요하다라고 다들 보실 것 사실 같아요. 말씀대로 그만큼 국정 지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지금
뭐 지난 갤럽 조사긴 한데요. 19% 나왔습니다. 뭐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 뭐 문화일보는 17%라고 17%도 있고요. 저희 토마토도 이제 조사를 할 건데 하여튼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면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친윤인데 이거 엄중하게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이나 뭐 조국 혁신당이 이재명 방탄 또 그리고 탄핵 목적이다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여론의 심각성을 좀 제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고 있다고 네.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만으로도 대통령의 지지도를 보고도 또 그리고 현 상황 특히 이제 육성 녹취가 나온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탄핵 사유가 안 된다. 뭐 민간인의 신분이었다. 당선인 신분이라서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사적 대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를 신경 쓰시는 분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보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를 당에서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당과 대통령실에선 포괄적인 대응에 고민하고 있다. 포괄적인 대응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희도 뭐 이제 비평이나 이런 것들을 방송에 나와서 할 때 죄송한데 참 할 말이 딱히 없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얘기해요. 굉장히 어떤 그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 사안을 좀 바라보고 어떤 분석을 전반적으로 하고 보겠다. 그렇죠. 이거는 뭐 하나 말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딱딱 특검법, 뭐 탄핵 등등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어떻게 건데. 하겠다. 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포괄적인 대응이라는 얘기는 아까 지금 우리 박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응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네. 할 말 없을 때 하는 함수 표현이라고 보고요. 볼게. 그렇지. 한번 올게요 네. 이거잖아요. 네.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이제 다른 표현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당대표 중심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 폭넓게 고민하겠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다른 얘기가 안 이겁니다. 하겠다는 건데.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예. 폭넓게 한번 고민을 깊게 아하. 숙고해 보겠다 이거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뭐 지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상황 전 대표 누구 한번 얘기 좀 이재명 대표 예. 방탄 얘기가 지금 있는데요. 제가 또 민주당 대표 아닙니까? 대표죠. 예, 하루빨리 해결돼야 될 게 많습니다. 집회하셨던데요. 잠깐만 전화가 또 왔네요. 전화가 왜 와요? 여보세요? 태원이 형. 예? 누구? 우리 SK 태원이 형. 최태원? 민생이 중요하니까 지금 AI 산업 중요하죠, 형님. 예, 우리 먹거리 미래 먹거리 제가 챙기겠습니다. 제 의견도 꼭 나누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채태원 회장이 형인가요? 거의 60년생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제가 형입니까? 딱 봐도 비주얼이 제가 동생이고. 비주얼이 딱 더 많아 보이는데. 박지훈이 예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끊고 제가 전화드릴게요. 박지훈 씨가 요즘 바쁘시네요. 기업인들 기업인도 만나랴, 만나시고, 원로들 만나라. 원로들 만나시고. 민생이 중요하니까 예. 민생을 챙겨야죠. 예, 지금 이게 당연한 정치인의 생리 아닙니까? 네. 예, 저라도 움직여야죠. 움직이십시오. 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 네. 대표님 탄핵합니까? 질문을 받지 않겠습니다. 선고 걱정 안 되십니까? 11월 15일, 25일 그거는 태원이 형 만나고 말씀드릴게요. 채태원 회장님 만나시고 민생이 먼저입니다. 민생. 알겠습니다. 바쁘셔. 예. 자, 뭐 이재명 대표 말씀 좀 들어봤고요. 자, 그렇지만 국민의힘 대응 자체가 거의 없다. 특히 예산 시정연설 대통령이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후로. 근데 이번에 지금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한덕수 총리가 대독을 한다 그러고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또 옆에 그 전에 또 시정연설 나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언론에 또 뭐 이게 플레이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과 또 싸우는 모양새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제가 네. 과거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회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게 뭘까 반사적으로 어떤 기회와 계기가 생겨야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발광하는 정치가 아니라 반사체 정치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요 틈을 타서 대통령이 시정연설 안 나온다고 네. 하니까 요걸 지렛대로 자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봅니다. 근데 내용이나 메시지 자체는 저는 맞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야당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사실 한 대표님이 하셔야 한 되는데 대표 들어봐야 되겠죠. 목소리. 야당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맞는 얘기여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국회 개원식 안 나오셨죠? 시정연설 안 나오셨죠? 맞아요.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나와서 국회에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관행이기도 하지만 왜 필수적이냐? 우리가
국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을 쓰고 싶으니까 국회에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굳이 따진다면 국회가 갑이고 대통령이 을인 자리거든요. 그럼 나와가지고 좋은 말씀 하셔야죠. 국회가 무조건 해야죠. 아무리 무조건 해야 야당이 됩니다. 대통령을 비토하고 대통령에게 뭐 피켓 시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만 보더라도 나와서 다 악수하고 설령 침을 뱉을 적은 침을 맞아가며 네. 아니 대통령님께서 돌 맞아도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시정연설에 나오셔가지고 민주당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원칙일 텐데 관행일 텐데 여기에 안 나오시면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이것은 야당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말씀인데 근데 혹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 말 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가야 했는데 한동훈이 괜히 얘기하는 바람에 안 나간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설령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돈이 이 새끼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안 나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또. 저는 뭐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나가야 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하필이면 그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안 나간다. 대통령을 그렇게 조롱하고 박영식이가 저래서 좌파 소리 듣는 자파 겁니다. 아니에요, 박영식.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차기도 없는 겁니다. 우리 진영에선. 어떻게 쟁취한 정권인데 다시 이렇게 몰락하고 있습니까? 아유, 예, 정신을 차리고 용산로 인적 쇄신을 해서 예. 새롭게 일신해서 국민 앞에 나가라. 그리고 국정기조도 바로 세워라. 네. 이렇게 주문합니다. 네. 그리고 한 뿌리인 척하는 저 얼치기 있지 않습니까? 얼치기? 어? 한동훈 말하는 그 겁니까? 사람은 저 동반자진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재명 저기 대상대하라고 당대표 뽑아놨더만 저기 뭐 대통령하고 저 싸우고 앉아있고 진짜 우라가 치밀고 있어요. 아유, 화내지 마십시오. 당 대표인데요. 당대표 뭐 네 영남고 아이가? 갑자기 학교 얘기를 하십니까? 그 현대고 편들고 고등학교 졸업장 바뀌나? 깜짝 정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학교까지 다 알아오신 거예요? 그걸로 가기를 왜 갑니까? 고등학교 서울 사람 다 됐죠. 고등학교 선후배니까. 맞다. 저 대구 사람입니다. 예, 고등학교 선후배니까. 예. 서울말 서울 올라가더니만 이게 매력이 없나? 예, 죄송합니다. 저희 그냥 딱 밟을 생각도 하지 마라. 학교 그 영남고 왕자하기 어떻게 저 영남고등학교 잘 살자가 교훈입니다. 예, 그거 한번 얘기- 파워풀 대구를 무시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또 우리 홍 시장님께서 예, 깜짝 학교 놀랐습니다. 후배를 이렇게 타박하시는 우리는 건 한 뿌리야. 한 분이죠. 여기 그렇죠. 얼치기잖아, 레미. 매민 벌치기. 그래서 네. 얼치기들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용병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네. 아, 정말. 함부로 같이. 아니, 너무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그 타박하지 마시고요. 최근에 또 이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모 프로그램에서 진행하시던 사진을 가지고 뭐 어떤 유튜버가 막 방송하고 그런 거를 봤는데 유튜버가 그분 해외 유튜버죠. 예. 그분 아무튼 뭐 소녀상을 얘기하기 조롱하거나 소말님이 소말리라는 그죠? 사람인데 엄청 제가 못생겼다고 막 네. 이렇게 자기 방송에다 대고 이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아니 박지훈 변호사 방송 나온 거 보고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네. 못생겨서 못생겨- 한판 아, 붙고 그래요? 싶다고 이렇게 미의 기준이란 게 다 다른 건데. 한판 붙읍시다 진짜. 그러다 또 맞아요 잘못하시면. 자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자 국민의힘 이번 주 내에 특감 후보 추천 여부 논의할 의총도 열라고 하는데 특감이 이게 민주당이 받아야 되는 건데 특감이 아닌 특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 저는 이제 특감은 하나만 하는 소리인 네. 것 같아요. 특별감찰관으로 지금의 대통령 육성이 등장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본질은 김건희 여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감찰관이 죄송한 말씀인데 실제 뭐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뭐 야당이 합의를 해주고 해서 실제 뽑혔다고 선출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네. 가정을 해보자면 예. 특별감찰관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뺐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뺏길 것 같은데 또. 그러니까요. 또 뺏겨 조사하러 갔다가 그러니까요. 제2부속실 만들어진다고 하든 제2부속실장이 김건희 여사 휴대폰 못 뺏는 것처럼 네. 특별감찰관이 나온다 한들 어쨌든 이 김건희 여사라는 본질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감이 아니라
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바이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금요일에 대통령의 육성이 나오는 순간 이 전국의 흐름과 방향 자체가 이미 다 결정이 끝난 됐다고. 특감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녹취였다면 또 모르지만 예. 대통령의 육성이 등장하는 순간 그 모든 이슈가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담화라든지 공식 기자회견이라든지 이 말 한마디 자체가 갖고 있는 대통령의 언어 네. 무게감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식 기자회견이나 이런 담화도 아닌 육성 녹취가 세상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게 갖고 있는 무게가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모든 이슈를 잠식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특별감찰관 죄송한데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국민들이 이미 보고 계세요. 자, 뭐 우리 여당 내 안철수 의원님 목소리 한번. 안녕하십니까. 아유, 뭐 요새 목소리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4대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4대 뭐 1대 다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동력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동력을 하려면 우군이 필요한 그러니까요. 건데 우군을 얻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쪼그라들었습니다. 진솔한 대국민 소통을 하는 그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인적 쇄신이 동반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야만 정말 국민에게 복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개그나 하나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 보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개그 하시잖아요. 요새 개그 또 안 하시는. 그거는 하고 꺼져라.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가요? 크게 그 임팩트가 없어가지고. 목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복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소복. 아니요. 복분자. 복인대 분자. 그러면 재밌네. 돈 계산을 가장 잘 하는 왕 뭔지 아세요? 돈 키호테? 뭐 돈? 세조. 왜요? 돈이 세조. 아, 입이. 그러면 돈 계산을 가장 귀엽게 하는 왕 세종. 세종. 돈 세종. 세종. 그런 게 재밌어요, 안철수 의원님. 하라며요. 그런 거 마시죠. 안 의원님 지금 저희 네. 댓글창에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 손가락은 언제 자릅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봉합.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대로는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분명히 대선 주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미치겠다. 자, 오늘 영식당도 여러 정치인들 얘기도 들어보고요. 박영식 에디터와 또 재밌게 말씀 나눴습니다. 이상민, 박영식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공개되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야권에선 하야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은 지난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서 자, 미공포 여론조사 보고를 받았고 또 비밀 선거 사무실이 있다라고 증언한 신용환 전 교수님 모시고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정말 하여튼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용기가 없으면 못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또 교수님 얘기에 많은 분들이 또 지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공격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네, 국민의힘이나 많이 공격받고 예전 있습니다. 캠프에서는 이 증언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정의의 사도는 아닙니다. 뭐 네. 저만 깔끔하게 잘 살았다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소한 국민과 제 스스로의 양심 앞에 부끄럽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 민간에서 이제 그룹 계열사 회장실 사장을 거쳐서 이제 네. 전문가로서 장관급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를 정책을 이제 관장하는 그런 자리를 나름 자부심을 갖고 일했었습니다. 예. 탄핵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물론 저는 탄핵과 직결되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아내와 3개월 정도 집 밖을 안 나갈 정도로 굉장한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 그 당시 처음으로 사실상 저는 정당 생활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에 외쳤습니다. 그때는 또 훨씬 심하게 지금보다 극우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빨갱이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습니다. 네. 탄핵에 대한 백서 같은 걸 쓰면 어떻겠느냐라는 건의를 요를 통해서 해보기도 했고 예. 도저히 이게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라서 제가 전당대회에 나가서 여의도에 쓰지 않는 금기어 그나물의 그 밥 후배들 부끄러운 줄 알고 과감하게 물러나고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시라라는 목소리를 외친 뒤에 왕따가 됐죠. 그래서 뭐 엊그제 보니까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철새다 뭐다 하는데 그 얘기 엄청 하더라고요. 네. 국정감사에서. 예, 좋습니다. 뭐 철새 좋습니다. 네. 그런데 추운 데서 따뜻한 곳으로 가잖아요. 철새가 먹이를 찾아서. 네. 인수위 때 제가 사표를 냈잖아요. 맞습니다. 먹잇감이 눈앞에 있는 셈이죠. 저도 입 다물고 모른 척 일하면 됩니다. 그냥 스스로 추운 데를 찾아서 따뜻한 가는. 곳에서 추운 곳으로 가셨습니다. 네, 뭐 그죠? 예. 제가 뭐 길게 살아온 건 아니지만 그 몇 년의 제가 지나온 길을 보면 계속해서 거꾸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약 2개월여 된 것 같은데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또는 지도자급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실제 그러면 고소도 못하고 예. 이러는 가운데에서 매일 끌려다니고 온 국민이 벌써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들 걱정을 몇 년 세월을 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 부끄럽다. 네. 이런 부끄러운 대한민국, 이런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냐. 제가 캠프에서 5시 10분에 출근해서 12시 10분 정도에 평균적으로 퇴근을 했어요. 아픈 적도 많았지만 병원을 가보지도 못했어요. 네. 실제 그렇게 하면서 정권을 만들기에 노력한 거냐? 그럼 지금은 또 이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생업을 하는 거냐? 이런 부끄러움 속에서 딱 이틀 어디 누구랑도 상의 안 했습니다. 아내랑 고민하고 이건 너 스스로는 부끄러워하지 말자. 어떤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정도는 감수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증언을 또 결심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자, 뉴스타파가 지금 교수님 통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또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윤석열 캠프 공약 작성에 지금 관여한 정황, 요런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뭐 괴로운 일이죠. 같이 네. 일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누를 네. 끼치거나 폐를 끼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주변 예를 들어 그게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자기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한 거겠죠. 저를 포함하여.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다면 고해성사 국민들께 알리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게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고백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네. R&D 예산을 뭐 무용과 교수님이 어떻게 해서 한양대. 네네 한양대 무용과 교수께서 어떻게 예. 해서 그 부분을 공대 교수가 된 다음에 센터장이 네. 됐는데 그 R&D 예산은 좀 많이 받았다. 네네 그 뭐 뉴스를 보고 네. 제가 실제 그 부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공약 단계부터 들어왔는가? 아하. 왜냐하면 저는 제가 공약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고 각 파트의 전문가들이 만들어서 들어온 부분을 취합해서 요약하고 보고 드리고 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인수위 계실 때요. 네. 아니요. 저 캠프에 있을 때. 예.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취합돼서 들어오는 거는 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해서 왔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게 뭐 누구가 어떻게 넣었다는 거를 자세히 다 기억을 하거나 알지는 못하고 예. 보니까 실제
그 R&D에서 한 이 부분에서 용어가 똑같은 거예요.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요런 정도의 용어 차이만 있더라고요. 아, 거의 같은데. 이게 그러면 아하. 공약 단계부터 이렇게 들어왔구나. 누가 속칭 이런 농담하더라고요. 해먹을 결심이라고. 해먹을 결심. 뭐 영화를 패러디한 것 예.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이제 머릿속에 스쳐서 다시 찾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지. 자, 그 내용 한번 해당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고 다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김동준 선생님한테 제가 기초안을 받았습니다 오전에.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한번 팩트 체크를 좀 해달라고는 부탁을 드려서 내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언제냐 물어보니까 몰라가지고. 네. 실질적으로는 양쪽을 다 봐야 되잖아요. 고용이 다 봐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하다라는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제작사라든가 기업에서의 문제점이 되게 많이 도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거기에 제가 좀 각주 같은 거를 잘못된 거나 이런 거가 있으면 혹시나 그 퍼센테이지도 되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은지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의견 잘 반영해서 틀리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십니다. 문재인예술계 쪽에서는 전통문화예술 쪽에서는 원로 있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선거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특보 현재 있는 특보 임명장이 날아갔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임명장이 잘못 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분은 이쪽인데 이쪽인데 문재인 정부 때 기반장을 하시고. 자, 이 통화가 끝나고 윤석열 캠프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고 이 한씨가 지적한 부분 실제로 수정이 됐다면서요. 네, 우선 그 과정은 아까 이제 이미 네. 나온 대로 네. 김모 지금 이제 비서관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저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문화예술계 김 여사님의 지인인데 한번 일종의 이제 민원을 들어봐라. 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통화를 하다 보니까 초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이름으로 김모 비서관을 거론하지 않아요. 네. 저는 평소에 이제 자동 녹음 기능을 쓰지 않고 중요하거나 제가 어떤 메모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네. 이런 때 이제 수치가 많이 나온다거나 할 때는 이제 하는데 주요 골자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처우가 이제 열악하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한다. 네. 이게 주요 공약의 내용인데 그거에는 이제 고용주와 피고용인 등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쪽이 다 공평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나 고용주에게는 불리한 내용도 많다. 그러니 너무 피고용인만 강조해서 하는 건 좀 그렇다 이런 표현도 있는 거고요. 그런 네.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고 예. 약 56%의 사람들이 50만 원 미만의 어떤 그런 소득을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확대해야 된다. 이 내용이 원래 초안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갑을 관계에서 너무나 이제 을 쪽에 편향된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활동해서 어떤 혜택을 본 어떤 문화예술계 고위 인사가 있는데 그분은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분한테 임명장이 나갔냐 뭐 이런 부분인데 그건 제가 아마 인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 전달만 드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김모 비서관 메시지 총괄입니까 그분이? 그 당시 메시지를 담당했습니다. 총괄이고 네. 한모 씨 이분들도 캠프의 핵심 인사들입니까? 지금 비서관 네. 분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담당하셨죠. 있었고. 메시지 같은 거를 했으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녹음으로 좀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 때문에 결국은 국감에 이제 증인으로 갔었습니다. 네. 강명구 의원하고 좀 설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강명구 의원 대선 때 정말 잠도 네. 못 자고 얼굴이 퉁퉁 불 정도로 열심히 일한 네. 분이죠.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네. 많이 했고 그런데 이제 아마 강명구 의원이 오해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네. 그 회의체에 참석 대상이 누구냐라고 네. 했을 때 그 회의체 도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누구누구가 이제 참석을 하는데 매일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회의가 겹치거나 하면 차상위자가 오거나 네. 다른 직원이 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회의 참석자는 누굽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본인이 저 페이퍼를 예. 마치 저에게 전달했거나 누구에게 공유했다라는 걸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국감 끝나고 편안하게 인사 이렇게 드렸습니다, 서로. 이 명태균 보고서 이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거 질문하려고 아마 국감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네. 이 명태균 보고서 이 제공자 보고서가 공개된 이유 저희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는 예. 그 대선이 끝나고 네. 잊어먹고 실제 저는 이제 인수위 시작할 때 코로나 걸려서 있다가 또 악성 비염으로 한 달 정도를 이제 아예 나가질 못해서 대선 마치고요. 네네. 예. 인수위에 이제 제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당시 원희룡 정책 그 당시 인수위 저 부위원장이셨나요? 그 인사를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가지 않고 네. 깔끔하게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파일도 어디다 이제 처박아 놓고 잊어버렸다가 전혀 생각하고 있지 네네. 않다가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이제 나오니까 계속해서 올라와서 혹시나 그 보고서 아닌가? 혹시나 해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파일을 오랜만에 한 2년 넘어 예. 2년 반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미래한국이라는 글자가 딱 띄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공개는 아직 안 했지만 보고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좀 더 들어 놀라운 보고서나 이런 공개할 것도 있나요? 심플하게 보면 예. 제가 도저히 만들 필요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예를 들어 요약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실제로. 있군요. 또. 꼭 그게 명태균 씨 걸 활용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미래한국 요즘 뉴스에서 계속 많이 나오니까. 들었는데 하고 이제 보다가 제가 누구한테 이걸 물어봤죠. 조용히 네. 좀. 그랬더니 이러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로부터 한 이틀 고민했습니다. 그 결국은 캠프에 이제 있었는데 윤석열 캠프는 그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왜 합류하게 됐고 또 윤석열 후보는 또 어떤 같이 이제 지근거리에 계셨으니까 네, 네. 또 윤석열 캠프를 또 나오신 이유도 그것도 한번 짧게 좀 말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게 된 건 이제 원희룡 예. 정책본부장에 제가 예선전 때 종합상황실장을 했고요. 매우 중요한 위치 아닙니까? 네, 뭐 종합상황실장이니까 예. 사실상 이제 총괄을 한 셈인데 국힘에서 저를 공격하듯이 딸려간 사람 맞아요. 딸려간 사람입니다. 그거에 대해 저 부인한 적도 없고 네. 제가 실세다 무슨 뭐 대단한 뭐 핵심이다라고 제 입으로 말한 적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같이 가서 일을 하면서 제가 주로 맡은 일은 전문가들이 보내온 거를 취합해서 전문가를 대동하고 후보님께 설명드리고 아하. 일종의 이제 스터디가 되는 거죠. 그 스터디는 곧 TV 토론에 미리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중요하죠. 단기 속성 과외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전략 조정회의라는 게 있고 저녁에 일일 상황 점검회의라는 네.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전략 조정회의는 각 파트별로 일정 메시지, 정책 공약, 조직 뭐 해서 저희는 실행단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네. 실무회의를 하고 그게 곧 액션으로 이제 일어나는 이런 회의를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TV 토론이 있는 날 TV 토론은 후보가 하시지만 그 뒷단에서는 뭐가 발언이 잘못됐다 하면 언론사들한테 맞습니다. 이런 발언이 이렇습니다 하는 거 김은혜 당시 뭐 홍보단장 등과 함께 그 백업을 담당하고 중요한 일을 이런 하셨네요. 일들을 했는데 모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 기준으로 저는 탄핵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던 입장에서 그 얘기도 좀 전에 하셨죠. 네, 예. 선택적 공정과 정의라든지 소위 이제 공정과 정의로 후보도 되셨고 대통령도 되셨지만 네. 선택적 정의와 공정 이런 모습을 사실은 제 기준으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떤 가십거리로 이런 걸로 흐르고 싶지 않아서 어떤 에피소드는 제가 가급적 자제를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계속 인수위나 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제가 건가요? 2월 달에 예. 보니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2월 19일 날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름만 대면 아는 언론인 큰 형님께 찾아뵙고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삼선 의원, 재선 의원 지금은 다 국힘에서 당협위원장분들이십니다. 그분들 찾아뵙고 저는 이번 대선까지 최선을 다하고 떠나겠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떠난 바가 있습니다. 선택적 공정의 부분들을 봤기 때문에 캠프까지만 하고 인수위 등의 그 이상은 하지 않았다.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그때부터 어쩌면 좀 깊숙이 계셨으니까 선견지명이 어쩌면 있었다고 선견지명은 아니고 하나만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윤석열 캠프에는 지금도 윤석열 정부에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을 했기 때문에 친박 인사로 분류가 됐죠. 근데 소위 말하는 친박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5%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대략 MB 정부 때 일하신 분들이 많았죠. 근데 친이라고 하죠. 그분들. 그분들 친이라고 그러죠.
소위 말하는 탄핵의 트라우마를 직접 안고 있는 분은 거의 없다. 없었다. 그리고 그걸 직접 경험해서 생생하게 자기 일로 생각한 사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이제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얘기가 그겁니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강남의 불법 선거 사무실. 이거는 언제 처음 아시게 된 겁니까? 시점은 기억이 예. 안 나지만 대충 전략 조정회의를 그 김종인 박사님 그 체제로 할 때부터 있었으니까요. 11월 한 하순 그 정도였을 건데 회의를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거 빨리빨리 보고서 빨리 줘봐. 강남으로 가야 돼. 강남으로 가야 돼. 예. 그 구체적으로 가로수길 땡땡화랑 가서 보고해야 돼라고 아하, 하기도 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 멤버 중에서 너는 저 땡땡화랑 가서 보고해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아니요? 이야. 하면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아마 오너인가 봐요. 네. 김땡땡이라는 분을 소개를 해줄까? 그분이 대통령 그 부부와 엄청 가까운 분이다. 근데 저는 이제 정책에 대해서는 늘 대면 보고를 그래도 자주 한 편이니까 네. 굳이 뭐 그걸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넘겼는데 그 뒤에 계속 할 때마다 계속 그 소위 최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죠. 그럼 대부분 그 캠프 사람들이 그 불법 강남 사무소 존재를 알고 계셨던 거네요. 아마 여기 패널 분들 중에도 캠프를 거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알지만 캠프 내부에서는 암암리에 공공연한 비밀로 돼 있었죠. 아하. 그러면서 이런 농담하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로수길 땡땡화랑 가서 보고한 사람은 성골이고 나머지는 진골이나 육두품이다 이런 농담을 한 아니, 적이 그래서 있어요. 지금 좀 전에 좀 얼굴 나왔긴 했는데 김방은 김용식 남매입니다. 김땡땡 네네. 그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 사무실의 실소유자들인데 이분들이 비선 실세다 이런 소문도 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 당시에는 저는 예. 저분들은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소개를 해준다, 저분들이 가깝다라고 하는 걸 보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비선 실세라는 말도 어느 정도는 네. 일리가 있는 말이었겠습니다. 그 강남 사무소 여기서는 뭘 한 겁니까? 그리고 정식으로 등록하면 되지. 그건 뭐하러 그런 걸 만들어 간지 그것도 궁금해요. 우선 저는. 제가 캠프 현실을 보면 네. 어떤 다른 사무실에 이런 유혹을 느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캠프 앞에는 예. 당사잖아요. 당사랑 옆에 대합 빌딩이라는 곳인데 네. 상시적으로 확성기를 틀고 막 시위하고 이런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시끄럽다. 예. 악성 민원인 같은 분들이 이제 대선 때는 당사 같은 데를 경찰분들이 이제 출입 통제도 해주지만 저도 여의도에 가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네, 국민의힘도 네. 마찬가지고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악성 민원인들이 뭐 있고요. 불시에 들어오기도 하고 아하. 이런 일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정식으로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오전에 또 기자회견이 있는 날 이런 때는 당사에서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거 아니고 만약에 뭐 조용히 만나고 할 때는 아마 그런 쪽에 등록하면 되죠. 그러면 그렇죠. 저는 등록 여부는 몰라요. 제가 등록을 하면 문제가 없는 예, 거 아닙니까? 등록했는지 비용을 지불했는지는 몰랐는데 자, 명태균 보고서 회의도 이 사무실에서 혹시 일어난 그거는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모르시군요. 아마 그렇게 지금까지 부인하다가 직접 통화한 것까지 나와도 여러 가지 뭐 위변조 네.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런 보고도 좀 조용한 장소에서 했다고 그러면 했겠죠. 자, 명태균 얘기가 정말 전국을 정말 뒤흔들고 있는데 지난 31일 날 대통령 육성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네, 네. 그 상황을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소위 말해서 무너질 때도 이렇게 한 번에 사람이 뚝 떨어지진 않잖아요. 오면서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고 하는 것인데 어찌 저도 물론 대통령을 모셔보고 했지만 어찌 지금 정권에서는 스스로 떨어지는 칼날을 자초하느냐. 뭐냐면 이렇게 어느 정도 스토퍼, 이 브레이크를 잡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부터 저희가 국회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하면서도 봤지만 위변조를 계속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나왔는데. 뭐 소리 박사 나와가 뭐 그거 왜 합니까? 그게 됩니까? 위변조라는 게 뭐 바람소리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답이 국민들 마음속에 있다. 왜냐? 네. 바이든 날리면 때도 이 들리는 건 제 본능의 영역이잖아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연히 바이든으로 들렸죠. 바이든으로 들으셨습니까? 예. 들리는 건 제 본능의 영역인데 왜 국민의 본능의 영역을 남들이 제어를 하려고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위변조도 아니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아하. 어느 정도는 들은 그렇죠. 내용 가지고요. 네. 그랬는데 제가 예를 들어 명태균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활용됐다라고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그 연락도 다 끊었다면서요. 예선전이 11월 4일 날 끝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연락 상시적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럼 제가 뭐를 증명을 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제어하는 수단들이 사실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어떤 보면 해명이고 사과고 이런 거가 제어하는 수단으로 보이는데 솔직함만이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 약간 거짓말이에요. 명태균 안 네. 봤다는데 연락 안 했다는데 구도 네. 연락한 게 드러났고 네.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아무 문제 없다 통화 내용 그냥 네. 그냥 좋은 말 해준 거다. 그리고 책임은 윤상현 위원장하고 이준석 당시 대표가 문제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버렸어요. 당선인 신분이라서 그렇다. MB 대통령도 당선인 신분 때 일로 실제로 했다. 예. 그렇게 답하는 게 사실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MB 대통령도 그걸로 구형을 받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뭐 이준석 대표, 윤상현. 근데 보고서를 가지고 왔다면서요. 가지고 왔다. 네. 왜 가지고 갑니까? 네. 자, 그런 어떤 답변 자체도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참 허황되고 아니면 더 국민들의 이런 말씀 좀 맞지 않지만 염장을 지르는 내용일 것 같아요. 국민들 그게 안 느끼는데. 네, 그래서 이제 모 의원께서 저를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아, 어떻게 고소를 했습니까? 저는 특정을 한 적이 없어요. 뉴스타파 제 영상을 보시면 이걸 어떻게 입수를 했느냐 했을 때 뭐 제 PC에 있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고요. 네. 그걸 저 조작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찌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 두 분밖에 없다면서요. 그 회사에는. 그러면 유출한 적도 없고 자기가 보려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제 손안에 와 있어? 전 이분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고수부터 하고 일종의 이제 입틀막인지 뭔지는 이철규 모르겠습니다. 의원이 지금 고소를 한 상황이죠. 네, 저는 그분을 특정한 적이 없어요. 다만 회의체의 구성원들이 누구다 이 말씀은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이 그날 회의에 있는지 없는지도 기억이 없죠. 왜냐하면 정신없이 회의에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네. 그런데 일단 고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그런 거라면 입을 막기 위한 거라 그러면 그 뒤에도 한번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내셔도 되고요. 잘못된 고소는 무고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다만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윤재옥 상황실장님 네. 제가 일로서 존경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일 처리를 정말 잘하세요. 윤재옥. 그리고 시작과 끝이 분명하신 분이고 제가 대선 끝나고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렸어요. 많이 배워서 감사드립니다 했습니다. 아마 이철규 의원님도 비슷한 이유로 제가 감사한 마음인데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하시는 걸 보니 뭔가가 다급하시긴 하구나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네, 그 고소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 생각이 듭니다. 고소가 또 다른 어떤 나쁜 결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국감장에서 제가 수사를 통해서 밝혀줘도 좋습니다라고 증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갤럽 기준으로 19%입니다. 오늘 또 17% 뭐 이런 조사도 있고 이번 주 새롭게 조사를 한다면 아마 10%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때 같이 이제 어쩌면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정말 마음이 아프죠. 네. 제가 봤던 거 제 주관적인 의견을 객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탄핵의 트라우마도 남에게 같이 뭐 우리 나가자 이런 말 할 게 아니라서 저만 홀연히 떠났습니다. 네. 그래도 떠났어도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 잘 하시기를 바랬고 용산에 제가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관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잘 모셔라. 이거 이렇게 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잘 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선을 지낸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께 전화가 오셨습니다. 네가 떠난다 그랬을 때 솔직히 의아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자리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네가 그때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너무 자괴감이 든다. 나도 이제 지역구에 다니면서 인사하기가 그래서 정말 너무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에도 분명히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국민들 마음을 생각한다면 국정 동력이요?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데 정당끼리 국정 동력이 생기나요? 용산 스스로 국정 동력이 생기나요? 국민의 마음을 사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돌 맞고 싶습니다. 간다는 말씀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돌도요. 예를 들어 팔레스타인 인티파다 뭐 새총소디 이런 돌도 있고요. 짱돌도 있고요. 바위돌도 있습니다. 돌 맞고 갈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뭐 마지막으로 오늘 시정연설 같은 데는 어떻게 또 총리를 대독으로 보낸다고 하거든요.
이게 국회에서 네. 정부 예산을 놓고 일종의 잘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엄밀히 보면 그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기보다는 행정부 수반이 더 가까운 거죠. 네. 그렇다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회에서 대폭 삭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신용환 전 교수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내일 방송 또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방송은 황희두 이사하고 신은규 변호사 함께하는 의사당 1번 출구, 또 역사를 통해서 현안을 보는 시사 역발상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후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이 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주는 시간입니다. 김진애 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뭐 지금 주말간에 민주당 장애 집회가 있었는데 네. 3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민주당 추산이긴 하지만 이 민심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굉장히 뭐냐면 이제 지금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 주말에 많이 모일 거로 예상을 했고 그만큼 많이 모였고요. 저는 오히려 지표가 그날 왜 매주 토요일 날 저녁마다 촛불 집회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날 촛불 집회에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촛불 집회예요. 그런 거 보니까 그 열기가 올라간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요. 네. 지금 저 국민들이 다 뭐 기분은 다 그럴 거예요. 참 더럽다. 막 오물 뒤집어 쓴 것 같다. 이거를 어떻게 닦아내냐. 이거를 그러니까 당장 분노가 당장 내려와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참 상승해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혹시 2016년 그때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처럼 사람들이 막 주말마다 계속 모이는 그런 상황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네.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지만 똑같이 되풀이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초유의 상황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에 툭툭툭툭 떨어졌는데 지금은 사실은 지난 2년 반 동안 어느 만큼은 또 낮은 지지율에 약간 면역이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정말 제가 끓는 물의 개구리 효과다. 뭐 좀 그런 건데 지난주 목요일 날 대통령 육성이 들린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이게 올라와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그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알 저는 수가 요 다음에 아니 왜냐하면 또 있다면서요. 녹음 또 있으니까 또 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얘기가 예. 국감 동안에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거는 안 들리고 갑자기 대통령 육성에 들렸단 말이죠. 네. 이게 쇼크였어요, 솔직히. 오히려 더 쇼크였어요. 예. 그리고 내용도 너무 쇼크였고. 저 솔직히 지난 목요일부터 그 목소리가 귀에 맴맴 돌아서 아주 정말 소화가 안 됩니다. 그 지금 말씀처럼 그 목소리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아닙니다. 대통령 목소리가 직접 공개가 되고 네. 그런 상황에서 갤럽 조사를 딱 보면 19%예요. 이게 반영이 다 안 됐는데 19%가 된 겁니다. 네네. 기껏해 한 20% 반영됐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 주 갤럽도 그렇고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지표가 다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나왔는데 한 2점 몇 % 떨어졌죠? 떨어졌더라고요. 예,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마 상당히 떨어졌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막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부터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이제 국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뭐냐면 지난 금요일 날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얼마나 뻔뻔한 걸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기함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또 안 나오신다고 그러고 국회에 안 오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네. 이런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제대로 해명도 못 하고 있고 근데 여기에다가 아마 김건희 목소리가 곧 나올 가능성이 크고 오늘 중으로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나오겠죠 아마도 뭐 아마도 나올 있는 겁니다. 자료니까 뭐 안 나올 일은 없을 것 아니 같은데. 그리고 이제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명태균과 김건희의 대화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대통령하고의 뭐 있다고 그러니까 예. 이런 게 나오면은 그러면은 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네. 여론조사에서 예.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본 거는 네. 대구에서 TK 지역이 18% 나왔어요. TK에서 떨어졌다 그러는 게 아니 전국보다 더 낮게 네. 나온다는 거 보면은 왜냐하면 솔직히 TK 지역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알아야 되는 게 네. 그야말로 정권 때문에 그동안 좀 눈 감아주고 밀어주고 그랬지만 일단 TK 지역이 일단 체면을 굉장히 생각하는 데입니다. 맞습니까? 그 TK 그쪽 저는 TK 출신입니다. 예. 대구 그러니까 경북에서. 면을 예. 굉장히 중시하고 예. 품격과 품위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게 떨어졌을 때 맞습니다. 이게 수치스러운 걸 못 참는 데거든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두려워하는 거는 네. 뭐 저는 고향이 대구 경북이고 대구니까 그분들 성품 자체가 그래요. 오빠 이때 나올 때부터 저는 좀 글쎄 말이죠. 저게 별로였던 무슨 게 아닌가 싶기도 저게 하고. 무슨 거기다가 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했던 것도 네. 항상 품위와 품격은 맞습니다. 네.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수치스러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최순실 그때보다 이건 10배, 100배 더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그 많은 거로 해가지고서는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기소하고 예. 탄핵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러니까는 이제 분노가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네. 저도 이 민심이 심상치가 않구나 싶습니다. 이렇게 네. 지표도 그렇게 보이고 심각해 보이는 상황에 어떤 지표는 17%도 있고 더 네.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하다못해 오늘 시정연설은 참석을 해서 돌을 차라리 맞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요? 돌을 많이 맞을수록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냐면 싫은 거 안 하시겠다는 그런 스타일 안 아니에요. 되죠. 지난번에 국회 개원 연설 때도 네. 안 나왔고 그다음에 또 스태핑하는 것도 본인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조금 성질에 거슬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안 해버리고 뜬금없이 그만둔 말잖아요. 거잖아요. 본인이 했다가 본인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니 왜냐하면 지난번에 개원 연설 안 나오는 거는 네. 이른바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이런 걸 대통령으로 존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안 나온다는 건 이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그야말로 역량도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때는 네. 뭐가 되더라도 대통령으로 내가 행정부 수반으로 해야 되는 걸 한다. 네. 정말 이거는 그냥 내일 관두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심정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왜 그럴까? 이럴 때 비서실장도 그렇고 네.
주변에서 그 얘기를 해야죠. 나가셔야 됩니다. 건의를 해야 되고 네. 이런 경우 뭐 본인 정권 아닙니까? 네. 정권이면 그걸 보위하기 위해서라도 충원을 좀 해야 돼. 지금 보면 근데 정진석 실장 얘기 좀 하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감 나와가지고 명태균 씨가 경선룰에 간섭하니까 매몰차게 윤석열 끊었다. 이게 매몰차게 끊었다고 보입니까? 아니 정진석의 입장은 예. 비서실장의 입장은 왜냐하면 잘 모르면서 얘기해서 그런 그러니까요. 건 있지만 그동안 녹취록이 나온 것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 대선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니 자기 연락 안 했다고 그랬지만 5월 9일날 연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2022년 말에 명태균 씨가 아마 그때 산단 때문에 좀 나대고 그러니까 그때 네. 공직기강 비서실 간입해서 보면서 얘기하면서 그때 연말에 그때 전화 걸어가지고 네.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서는 우리 와이프 만나지 말라고 그 얘기했다라는 게 뭐 황종호 씨를 통해서 했다고 행정가 통해서 했다고 뭐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다 말이 이렇게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또 다른 의혹도 많습니다. 뭐 비선 여의도 연구원도 만들려고 했고 구상했다는 제보도 있고 또 입법에 개입하려고 김영선 전 의원을 활용했다. 명태균 씨가 등등의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 이제 김영선 네. 검찰에 조사받으러 갔더라고요. 조사받 나와가지고 네. 한 40분 얘기하는데 아니 그냥 법대 나온 거 맞아요? 무슨 말인지 서울법대 나온 거 알겠습니까? 알아요? 아니요. 저는 뭐 저기는 딱 보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딱 두 가지예요. 모든 거는 강혜경과 네. 명태균이 했다. 나는 모른다.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본인이 핵심 중에 핵심인데 모른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 자기 세비가 네. 아니 그거 얘기하면은 마치 세비가 강혜경 통장으로 가가지고 강혜경 통장에서 명태균으로 갔는 줄 알겠어요. 네. 세비 통장은 정확하게 네. 자기 통장 의원 통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본인이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거 맡겨놓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네. 거기서 하는 거는 그전에도 녹취가 그런 게 나왔었죠. 강혜경 네가 안고 가면 네. 내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어야 앞으로 좀 봐줄 수 있을 거 녹취가 아니냐. 있었죠. 이런 녹취가 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어저께 딱 보면은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강혜경과 명태균 그다음에 공천에 관련된 것도 자기는 한 번도 여성한테 부탁한 적도 없다. 그거 다 명태균이 한 거다. 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명태균이 하고 무슨 저기가 없으면은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도 녹취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딱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 사람도 딱 피의자 화법인 게 네. 그러니까 조금만 얘기하잖아. 돈이 어떻게 해서 3천만 원이 어떻고 1,000만 원이 어떻고 이거 해가지고 그냥 물타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김영선 머릿속에서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까? 아니 뭔가가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도 명태균 쪽에서는 네.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거 아니에요. 다 빠져나가고 자기 혼자 달릴까 봐. 그것 때문에 명태균 씨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걱정을 제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저기 봤잖아요. 그동안. 김건희 여사 하나 빼놓고 나머지 주가 조작범들은 어떻게 되고 예. 그다음에 이태원에서도 결국 막 시간 끌고 뭉개고 이러더니 결국 딱 이상민 다 하나 살아남았잖아요. 경찰서장 하나만 하면 딱 처벌받고, 하고 예. 다 지금 살아남아 있고 이것처럼 명태균은 여하튼간에 사기범으로 네. 뭔가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로 해가지고 딱 하고 강혜경은 그거에 수화로 해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김영선도 당했다. 근데 의원님, 김건희도 당했다. 이거는 개인적 질문인데 의원님도 올해 의원 활동 네네. 의정 활동 하셨으니까 김영선 의원도 아실 거고 개인적으로 네. 아니 저렇게 일반인을 쩔쩔매면서 하는 그런 녹취가 좀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나이로 보나 뭐로 보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애 의원님이
그 제가 대입을 해봤어요. 어떤 일반 사람이 김준현 의원한테 소리 지르는 걸 상상도 못하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거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아니 제가 그래서 며칠 동안 정말 완전히 얹혀버리는 게 저도 그랬거든요. 완전히 얹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도 맴도는데 거기다가 아니 명태균이 하는 거 보세요.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바락바락 지르는 게 너 나한테 물려 있는 사람 아니야. 정말? 어디 나서서 이 오야 말을 들어야지. 거기다가 오야 말을 들어야지. 김건희가 권력의 핵심 아니야. 그 말 안 들으면 어떡하냐. 아니 이런 말 듣는데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예. 근데 그때 이것도 뭔가 보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저도 이제 저도 검사할 걸 그랬어. 아니 왜냐면 저도 눈치가 이제 빠른데 예. 지금 상황을 보니까 네. 당시에 그렇게 쪼개졌던 것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저는 그 뭐 육선 국회의장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하시는 그 여론조사 뭐 만들고 운운하는 거 있잖아요. 비선 라인으로 네. 여론조사 만들고 이게 뭐냐면은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은 본인이 아니 뭐 역량은 있지만 앞으로 나설 수가 없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대놓고 나설 수가 없죠. 나설 수가 없는 사람이니까 끊임없이 비선으로만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당신은 거기서 그냥 가온 마담만 해주면 되는데 네. 근데 김영선은 아예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양지로 나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얼굴 마담 해주면 되는데. 그리고 네. 그런데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런 것도 해가지고 하려고 네. 이러다가 거기서 뻥이 난 거야. 예, 다툼이 났다. 그럼 그걸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들킨 거야. 네. 김영선은 네. 그걸 들키고 야 내가 그러니까 말도 한마디 못 하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모든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충격적이지 이게.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뭐 양아치 건달 다 펴졌어요. 네. 근데 그거를 감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공직, 더군다나 선출직을 가지고 선출직인데. 그런 장난을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뭡니까? 그게 다 김건희 여사 빨이지. 그거 믿고서 한 거죠. 그 뒤에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지금 대통령실 해명도 그렇고 김영선 의원 해명도 지금 입장 표명도 그렇고 이런 대응이 국민들을 무슨 바보로 하는 건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더 화를 좀 더 화를 부추긴 내는 같거든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영선이나 명태균이나 예. 명태균은 지금 약간 이제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양지로 나올까 말까. 근데 김영선도 이건 보면은 저 김건희와 네. 윤석열 대통령은 안 다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도 계속해서 SOS 신호 보내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건 뭐냐면 야 정말 나쁜 짓들은 위에서 다 해놓고 아니면 사기를 당했던 어떻든 간에 다 그렇게 해놓고 네. 주변에서 다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계속해서 왜 우리 모든 조건들이 국가기관이며 국회의원마저 아니 김건희 여사 보호하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특검 여론이 비등하는 거죠. 자, 이게 뭐 비슷한 맥락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뭐 이런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 같은 맥락으로 KBS 사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파우치로 잘 보도했던 박장범 이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안이 들어왔는데 공정 보도로 KBS 위상을 재정립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공정 보도입니까 이게? 아니 그럼요. 이제 기자들로서는 정말 창피한 일이고요. 뭐 실제로 KBS의 500명의 기자들이 네. 반대했어요. 박장범에 대해서. 그렇죠. 반대했는데 여전히 뭐 신망이 있고 운운하고 정말 그때 박장범이 그때 신년 뭐 기자회견이 아니죠. 그 네. 뭐래 신년 대담을 대통령 그걸 대담. 끌은 거는 정말 창피한 조그만 일인데. 파우치. 예. 아니 그것도 순전히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라인이면은 KBS 사장 된다. 김건희 라인은 관광공사 사장 된다. 네. 김건희 라인이면은 공항공사 사장 된다. 이거를 여전히 지속하려고 그러니까 더 한심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파우치 아니 지금은 적어도 그러면 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잖아. 박장범이 파우치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박파우치 이런데 네. 그걸 지금 사장으로 쓴다는 게 파우치 때문에 디오로 감춰준 것 때문에 지금 사장으로 되는 것 다 알고 차라리 있는데 박민을 시킨 게 맞지 않나요? 차라리 그냥 박민을 계속해서 아니 저는 요번에 안타까워서 그 그럽니다. 문화일보에서 네. 33주년 여론조사 왜 17% 나왔잖아요. 예. 문화일보가 좀 삐꼈나 봐. 문화일보 출신이거든요. 박민 사장이. 그런 거 아닌가 납득하기 싶어요. 어렵습니다. 사실 아니, 그냥 박민이 얼마나 충성을 했습니까? 네. 근데 그거 저기 하고 저거 하면은 제가 보면은 박장
국장mom도 저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네. 김건희는 여전히 건재하다. 건재하다. 김건희 라인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걸 그대로 놔둘 수가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건재하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여당 국민의힘을 보면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그냥 의견만 듣고 있다. 증발했어요. 증발. 이렇게 대표 행보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 지금 닷새가 됐는데 네. 닷새 동안 아니 정치인이 그렇게 뜸들이면은요 할 것도 못합니다. 시기를 놓쳤다. 예. 아니 지난번에 뭐 검찰 지금 특검이 중요한데 특감 얘기하다가 그거 하다가 시간 다 놓쳤잖아요. 네네네. 그 목요일 날 이제 그 얘기 나오고 육성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는 특감이라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없지 그럼 않나요? 이때 바로 나와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본인한테 얼마나 기회가 지금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이 저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이 이제 9시 반에 오늘 이제 기자 최고위원회 하고 그러는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네. 여기서 뭔가 제대로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소심해서 저렇게 가슴이 작아서야 그다음에 저렇게 법 상식이 없어서야 저렇게 윤석열한테 도대체 이 사람은 이제 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물려 있길래 그러는 거냐. 그리고 이제 이런 거가 있어야 되잖아.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제 탄핵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면 예. 그런 것까지도 다 안아가면서 그걸 갈 수 있게끔. 근데 지금 대통령 그대로 놔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럼 이럴 때 본인이 뭘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본인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정치인은 이런 귀여우면은 정말 뭐 일부러 만들려고 그래도 안 만들어집니다. 정치가 기회의 예술 아닌가? 이거 기회 잡아야 되는데. 정치는 위기가 생겼을 그렇죠. 때가 미래의 정치인은 그렇죠. 항상 위기가 생겼을 때가 미래가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근데 뭘 못하고 하냐면 있잖아. 또 자체 진상조사 한다고 그러고 특감 얘기하고 앉아있고 죄송합니다. 이게 다 실효가 없잖아요. 아니. 누가 국민들이 이게 호응할까요? 자체 진상조사를 무슨 수로 해? 네, 할 능력이 되나? 거기에 녹취 하나라도 있나요? 네,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니까 정말. 네. 그러니까 벨도 없고 간도 너무 작고 네. 배포가 저렇게 배짱이 없으면은 국민의힘도 큰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한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상임 고문단도 비공개 회동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도지사 협의회도 지금 좀 변화해달라라는 게 대통령한테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한동훈 대표한테 요청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거죠. 예. 뭐 대통령한테는 그냥 말로 좋게 국정 쇄신해달라. 그다음에 한동훈하고는 분열 좀 하지 말아달라. 네. 그러니까 그건 뭐니까 한동훈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숙여야 되나 봐 여기서. 여기서 숙여. 근데 이럴 때 네. 한동훈 대표의 그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 눈높이. 국민 눈높이가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는 상임고문의 얘기나 시도위원장, 국힘 내부가 아니라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63%의 당원들. 네. 그다음에 거기에 일반 여론들이 아니 그래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딱 부러지게 합니다. 네. 특별 특검. 네, 특별 감찰은 아니고. 네. 특별 감찰은 그다음에 대통령실에서 하든 말든 건 내버려 두고 지금 오늘도 여론조사 보면 한 70%가 특검 찬성하거든요. 네. 합해서. 그러니까 특검을 이걸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뭐 독수 조항을 조금 막아보겠다라고 얘기는 하더라도 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안 받으면 대통령 출당하겠다, 탈당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 정도까지는 나가야지. 이거 놓고 대통령을 이렇게 하고 할 수는 없다. 뭐 그리고 이런 시점에 나 같으면은 박근혜 대통령 만나러 가겠네. 왜요? 박 대통령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네. 만나가지고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이 아마 속으로 가장 부글부글할 것 같아요. 본인이 저를 다 당해가지고 아니 나는 여론조사 내가 시킨 것도 아니야. 정무수석실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에도 그때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인가요? 네. 여론조사 2개 한 거 가지고도 나는 8년 구형 받고 네, 2년 받았죠. 2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본인 입으로 그거 해줘라.
라고까지 근데 그 얘기했는데 구형하고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글쎄요. 대통령 지검장 때니까요. 참, 근데 정말 참 정말 역사가 참 신기합니다. 정말 그걸 한심한 따지면. 거죠. 거기는 한동훈의 저 배짱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닐 테고. 네. 참 요것도 한번 또 얘기를 좀 해보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놀라운 또 내용이 또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최은순 씨죠. 그 모친하고 함께 명태균 씨를 만났다. 이때 무슨 장립무사 안진백이 주술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 지금 이 사건 명태균 씨 게이트는 장모까지 개입이 된 겁니까? 아마 김건희 여사가 네. 어머님을 굉장히 이제 의지하고 그런 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맞는 것 그 같아요. 이후에도.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뭐냐면 특히 약간의 신기와 뭐가 네.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제 말하자면 또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기가 있으니까. 명태균은 딱 보면 그렇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하고 같은 과예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금방 보면 알 것 같아요. 딱 보면은 네, 네. 야 최은순은 속으로 맨날 그랬을 거거든요. 저 남자들 벨도 없고 저렇게 제가 말을 안 섞겠습니다만 맨날 이러던 거고 우리 딸이 더 배포가 있고 이러다. 근데 우리 그랬을 딸을 수 있죠. 딱 그렇게 인정해주는 저기를 하는 거니까 지가 검사하면 뭐하냐 장님인데 우리 딸이 지시해주지 않으면은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거를 딱 짚어주니까 그러니까 명태균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는 저는 명태균이요. 네. 지금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러잖아요. 김건희 나 알아줬다. 내가 26년간 소젖 짜던 사람을 내가 서울대학을 나왔나 무슨 뭐가 있나 네.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나를 알아줬다는 것 때문에 꼼빡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그것도 뭐냐면 아직도 김건희가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지. 예. 조금 더 있으면 그것도 아닐 거예요. 자,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 3분의 1도 공개를 안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통화가 더 많대요.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도 있겠지만 추측하건대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통화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추가로 아마 오늘도 공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민주당이 앞으로 이 전국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은 빌드업 하는 거는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왜냐하면 특검 전국을 이른바 김건희 특검을 이걸 하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제 서명 운동도 하고 일단 특검이 돼야지 공식적인 게 단초가 되는 거니까는요. 그걸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그래요. 그저께도 이재명 대표 입에서는 탄핵이라는 말을 못 안 나오잖아요. 나오고, 예. 그리고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게 탄핵도 못 기다리겠다. 그동안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게 전쟁을 일으킬지 계엄을 할지 우리가 촛불 집회하는 것도 맨날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나가야 되느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하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탄핵의 깃발은 조국 혁신당이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른바 임기 단축 개헌에 관련돼서는 사실은 이거는 맞습니다. 야당이 하는 것보다 사실은 마지막에 쫄렸을 때 여당에서 하는 게 왜냐하면 맞아요. 여기도 3분의 2가 필요해요. 그럼요. 200명이 돼야 똑같습니다.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 탄핵은 워낙 트라우마가 심하니까 탄핵보다는 자기네들도 약간 좀 쉼을 쉴 수 있고 자기네들도 앞으로 좀 이제 뭔가를 좀 도모할 수 있는 혹시나 재집권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그러니까 지금 상임고문단도 열심히 뛰고 며칠 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상임고문단 오늘 오세훈 시장 만나고 그런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저기 안 들을 거예요, 윤석열. 민주당은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거 공개를 하더라도 뒤에 가서는 또 정치적 행위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당연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 어저께 이제 정의화 상임고문단. 단장. 그래서 정의화 단장은 그래도 정치적이 조금 있는 편에 속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 보는 이런 게 분명히 그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이럴 거라고 생각해요. 다 손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야, 김건희 여사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다음에 윤석열은 1%가 되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우리가 이러고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더군다나 왜냐하면 이거예요. 더군다나
이러고서 2년 반을 더 지나면 우리가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영원히 더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러면 차라리 뭔가를 체제를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새로운 기회를 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거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권 향한 따끔한 일침 김진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품격 뉴스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